투표율도 살펴봤고 이제 새로운 투표율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볼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17곳 가운데 최소 9곳으로 승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략 5군데에서 6군데 이기면 굉장히 선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17개가 다 채워지진 않더라도 국민의힘 9, 민주당 4, 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10, 이재명 7이었단 말이죠. 이 구도가 이도원 의원님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뭐 이게 사실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렇죠. 10대 7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10곳을 넘게 뭐 11곳, 12개 이겨야지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예. 민주당에서 뭐 지금 호남 3곳과 제주도 불안하다. 잘하면 5, 6곳 이렇게 하는 건 약간의 엄살도 있고 지지자분들 향해 가지고 나와서 투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역사에 남을 압도적인 그 승부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날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지방선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로 불가항력이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10대 7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 당이 그 전국의 자치단체와 의회를 다 차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승부가 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워낙 그 의석이 딸리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그걸 동력으로 해서 2024년 총선까지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불과 석 달 전에는 10대 7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번에는 또 많은 결과들이 벌어질지. 각 당의 피날레 유세 현장도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잠시 만나보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용산 역전이죠? 용산 역전입니다. 송영길 역전입니다. 이겨봅시다. 정말 3월 9일 밤에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더더 말고 0.73%로 이깁시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5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정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도 약자와의 동행, 복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이끌겠습니다. 저오세훈 일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사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오세훈! 각각 용산과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피날레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요. 앞서도 이도원 의원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역대 대선 후의 지방선거 결과,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98년에는 당시 여당이 이겼고 앞서 언급하셨던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여당이 이겼다. 모두 여당이 압수했는데 이 대선 직후 이뤄지는 세 번째 지방선거, 이번에는 또 정말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길 수 있을지 그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병무 의원님. 네. 지금이 5시고 아직 이제 투표까지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물론 확진자 투표까지 고려하면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7시 반에 발표되고 개표가 시작되는데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이제 곳곳에서 어느 정도 판세가 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시 정도면 당선인 윤곽이 좀 드러날 수도 있다면서요? 아마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 이렇게 이제 특정 정당의 우세가 지금 거의 다 확인된 그런 곳에서는 그 전에
이미 아마 추세로서 상당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접전 지역이 문제죠. 지금 뭐 영남, 호남을 빼면 이제 수도권과 충청 이런 데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아마 밤 12시가 되더라도 그 박빙의 그 어떤 개표 결과를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또 전국적인 그 대선이나 이런 것처럼 이 추세가 그런 금방 감지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동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것을 먼저 개표하느냐 강북 것을 먼저 개표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확확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 지방선거는 이 어떤 초반 개표율 이 추세가 뭐 끝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그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마지막 순간까지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대선과는 좀 의미가 달라서 아마도 그 12시 넘어서 내일 그 접전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에나 그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윤곽은 10시에 좀 이른 곳은 10시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접전 지역은 자정 넘어서 혹은 훌쩍 넘어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씩 이제 긴장감이 돌고 있죠. 이제 시간이 몇 시간씩 안 남아가지고요. 지금 5시 6분이고요. 마침 5시 기준 투표율이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47.6%, 4년 전보다 8.5%포인트 낮다. 다시 정리를 할까요? 5시까지 투표율이 47.6%입니다. 앞서 45%였으니까 글쎄 4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4년 전 그 투표율보다 좀 격차가 벌어진 것 같고 이 추세로 봤을 때는 50%를 밑돌 가능성도 있고 김종욱 교수님 투표율이 점점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는데요. 예, 저렇게 투표율이 낮게 되면 저거는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각 정당의 지지층들이 얼마만큼 나오는가에 따라서 투표 상황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지역들도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 세대별로 좀 투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같은 경우 20대 투표율이 30, 40대 투표보다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들이 투표하면 세상이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효능감들을 느꼈는데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대들 같은 경우가 투표를 해봤자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번 투표율이 낮아지는 데에는 20, 30대 투표율이 소위 과거에 비해서 더 낮아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뭐 나중에 좀 다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저런 상황들은 상당히 예를 들면 전체 국민들의 절반밖에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여야 정당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과반도 나오지 않아서 투표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면 50%가 간 넘는다고 얘기한다면 소위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했다라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예. 저는 20, 30대와 20, 30대의 선거에 대한 효능감을 상실한 문제, 그다음에 여야 정당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결합된 양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질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뭐 집계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관측을 하셨을 때 젊은 층이 투표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47.6%, 4년 전보다 8.5%포인트가 낮고 아직 1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뉴스탑10의 휴대전화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라도 꼭 투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국민 절반가 넘게, 유권자 절반 넘게 안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는 투표를 독려했고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최병우 의원님. 이거 각 당이 지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지겠어요. 47.6%의 투표율 때문에. 그렇겠죠. 뭐 결국 각 당은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저 분석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 그 자기 지지층, 자기 정당의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얼마나 많이 갔느냐는 걸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여러 군데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젊은 층이 많이 보이더라, 아니면 뭐 노년층이 많이 보이더라,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그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그게 그 투표소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뭐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충청 뭐 이게 이제 승부처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낮은 투표율이 정말 저희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핵심 지지층들은 많이 갔다. 그런데 중도층들이 그러면 많이 외면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결국 그거는 정치 불신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제 대선 때 워낙 온 힘을 기울여서 사실은 진영 간 대결을 벌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한번 그 진영을 결집하기에는 좀 동력이 약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중도층 사람들은 아니 뭐 대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또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이런 실망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에도 나오는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의 투표율도 47.1%, 전국 평균과 좀 비슷합니다. 속보 또 있나요? 예. 일단 5시 기준으로 봤을 때 47.6%, 절반을 밑도는 지금 투표율이고 지난 4년 전보다 무려 8%포인트나 낮은 투표율을 지금 5시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 꼭 안 하신 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과 함께 하시면서요. 사전 투표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 투표율 가운데 사전 투표가 커지는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투표율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채널A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픽을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토에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됐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사전 투표가 36.9%, 본투표 3월 9일 투표를 40.2%가 해서 총 투표율이 합계 77.1%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전 투표 어느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그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그래픽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초반에 개표 뚜껑을 열어보니 이재명 후보가 조금씩 2%, 3% 윤석열 당시 후보를 앞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12시 30분 자정 3월 10일을 좀 넘겨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역전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뒤집어 보니까 저희 채널A가 자체 독창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 시작점에 사전투표의 개표율이 좀 높았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가 점점 본투표, 개표함의 뚜껑을 열자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역전했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12시 30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뭐 이런 저희 채널A 자체 그래픽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번에 바로 접목시키는 건 또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전투표, 본투표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저희도 짐작을 할 수 있겠다. 서 대변인도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진영의 지지층들이 사전투표를 선호해 왔고 본투표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 측에서 선호했던 투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 채널A가 너무 정확하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이제 사전투표 부분은 대선에서도 봤지만 결국에는 저희 지지층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낮은 전체 투표율을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면은 중도층은 조금 정치로 외면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진영 대결로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땐 사전 투표율은 높지만 본 투표율은 낮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는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측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거를 마냥 그렇게 분석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거는 각 투표율이 낮더라도 각 지역별로 접전 지역은 이번 선거는 인물 대결로 갔어요. 각 지역의 어떤 인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예를 좀 들겠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민주당 후보가 정당 지지도는 매우 낮지만 나중에 이게 좀 붙어요. 말하자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땐 강원도는 정당 지지도를 구도 싸움이 아니라 인물 싸움으로 가는 어떤 선거 양식이 있고요. 충남 지역도 그렇고 대전 지역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궐선거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그런 지역은 굉장히 전체 투표 평균보다는 높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인물 선택들을 유권자들이 하고 결국은 그 선택지가 각 지역별로 진영 세대별로서 결판이 날 것이다라는 정도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은 47.6%입니다. 만약에 7시 30분까지 확진자 투표까지 더해지더라도 50%를 간신히 넘을 정도의 투표율 아마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투표율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